추정하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하워드 로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또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틀째에 접어들었는데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고 이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은 이어지는 상황인데 로트닉 상무장관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S&P 500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이 다 올랐으니까 대부분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12일, 즉 내일이죠.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테슬라도 지난 5일의 폭락 충격을 딛고 사흘 연속 큰 폭을 오르면서 주가를 회복 중이면서 또 나스닥 지수의 견인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나 달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좀 심심한 하루였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전고점 내지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언제인가 그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2,870선을 넘어섰고요. 또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랠리를 보였던 증권, 보험주는 좀 쉬어갔고요. 방산, 엔터, 조선, 바이오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어떨지 증시타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또 정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도 다양한데요.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개장 후 특징을 보이는 업종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을 흔들 만한 큰 이벤트가 부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역 회담을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면서 기대감이 오늘까지도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기업들의 호실적과 또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소식 역시 기술주들의 힘을 실어주면서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25%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5%, 0.63% 뛰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는 오늘도 확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협상 이후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와 또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까지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0.93% 오르면서 시총 1위 자리에 등극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WWDC 개최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애플은 오늘은 0.61%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또 급등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다시 둘 간의 화해 조짐이 포착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도 상승세가 최근 무서운데 메타는 최근 AI에 올인하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스케일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인간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 일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접 팀까지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간밤 AI와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반도체 칩 수요에 힘입어서 5월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5월 매출은 3,205억 2천만 달러로 대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4조 6천억 원으로 39.6% 늘어났고요. 이로써 올해 누적 매출도 전년 대비로 42.6%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 사이에서 AI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반도체 재고 사재기 바람까지 분 것이 이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미국발 관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 수요는 굳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살펴보면 관세 유예 이후 신의 데이터들이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소기업 낙관지수 역시 5월 들어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5월 발표치는 98.8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시장 전망치인 96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무역 갈등이 완화하면서 특히 기업들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 지수가 낮아지진 않았는데요. 트럼프의 세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른 영향입니다. 앞으로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세금 논의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영국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발표한 후 영국 금리가 떨어지자 미국 국채 수익률도 장초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3년물 국채 경매가 진행되면서 미 국채는 혼조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장 금리보다 발행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되면서 3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약간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결과 발표 후 2년물 금리는 소폭 올랐고요. 반면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4일 연속 상승 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유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47%, 0.42% 떨어졌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 가격도 무역 회담을 지켜보면서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 선물은 0.24% 빠지면서 온스당 3,346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시장 중에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11일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지니어스 액트 표결에 나서면서 이를 앞두고 미리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달러 연동형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달러로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원화로는 1억 5천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NBC입니다. IBM이 세계 최초로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선언했는데요.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핵심 기술도 함께 공개하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실용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장벽으로는 계산 오류 문제가 꼽히는데 IBM은 최근 두 편의 기술 논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물리 큐비트의 수를 기존 방식 대비 90% 획기적으로 줄여서 비현실적이던 자원 소모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매년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단계별 로드맵을 꾸리고 4년 뒤인 2029년 현재보다 2만 배 이상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 퀀텀 스털링을 선보이겠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는 메타는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연구에 전념할 새 AI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 AI, 구글 등 경쟁사 연구원 수십 명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핵심 인물로 스케일 AI의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까지 영입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케일 AI의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를 베팅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는 내부 경영진의 갈등과 여러 제품 출시 실패로 어려움을 겪은 데다 핵심 프로젝트 라마를 이끌었던 주요 연구진 대부분이 회사를 떠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례 없는 통큰 베팅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기술 굴기 선봉대 역할을 맡고 있는 화웨이 수장 런정페이 회장이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사가 만든 AI 칩이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 미국이 과대평가하고 있다 직접 말한 건데요. 최근 미 상무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화웨이가 만든 칩을 사용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향후 견제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도 매년 우리 돈 34조 원이 넘는 돈을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말하기도 했는데 공산당 기관지에서 이례적으로 기업인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건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각오를 대변한 것이라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기관들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머스크를 찾은 외국인들을 조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기사도 살펴보죠.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이 동유럽 등지에서 온 인사들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머스크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했는데요. 이 같은 의혹 조사가 실제 범죄 혐의 입건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연방수사국을 포함한 여러 관계 기관이 해당 사안에 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머스크는 최고 등급의 미 군사기밀 접근권을 갖고 있고 외국 주요 인사와의 만남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렇게 트럼프 최측근으로 떠올랐던 머스크지만 최근 백악관을 떠난 뒤 감세 법안을 두고 트럼프와 설전을 벌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입항 수수료 제도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LNG 수출 물량과 연기한 과징금을 폐지하고 또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기로 한 수수료도 낮췄고요. 미국 해양안보 프로그램에 속한 선사들의 선박들은 이 수수료가 아예 면제됩니다. 이번 결정에 미국 LNG 선박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고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있어 새로운 카드가 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금에도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내 금값이 급등하자 월가 금융사들이 차익 거래를 활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금 거래로만 5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분기 성적으로는 5년 만에 최고치고요. 지난 10년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금 거래 수익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내 금 가격을 자극하면서 발생했는데 미국 내 금 가격이 영국과 스위스, 홍콩 등 다른 주요 시장에 비해 높게 형성됐고 외국에서 사서 미국으로 들여오기만 하면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월가가 황금 특수를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장 역시 정책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웹툰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K-웹툰을 차세대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웹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몰린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정부와 유관기관은 K-웹툰 산업을 2027년까지 산업 규모 4조 원, 수출 규모는 3조 4천억 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지원 규모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AI 기술로 웹툰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창작자에 추경 예산 16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 간의 기업 결합 신고를 조건부로 승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반적인 콘텐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미투온 상한가 기록했고요. 미스터블루도 16%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DNC 미디어 17.84%, 키다리 스튜디오 6.72%, 핑거스토리도 6%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계속해서 관련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주도하고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와 업계 자율 규제가 이뤄지는 구조인데요.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날 상한가 기록했고요. 카카오페이도 16%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헥토파이낸셜 10.69%, 갤럭시와 머니트리 5.76%, KG 이니시스도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로템의 9조 원에 달하는 K2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방산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이달 말 폴란드에 K2전차 18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당초 작년 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 내부 사정과 우리나라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지연돼 왔습니다. 계약 규모는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인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더불어서 캐나다가 국방비 예산을 GDP 대비 기존 1.4%에서 2%로 증액한다는 소식 역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를 벗어나서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K방산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하나시스템 20%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풍산도 16.67% 강세 보였고 현대로템 9.71%, 에스코넥 8.67%, 세트레가이도 7%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USA에 참가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상승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나선 건데요.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생명과학 전문가의 기술 거래와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 USA에서 한국과는 올해로 22회째 마련되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참가 기업 수와 전시 면적 모두가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돼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또 개별 기업 호재도 있었는데요. 로킷 헬스케어가 유럽 신장학회에서 AI 신장재생 플랫폼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론 접근이 어려웠던 만성 신부정 등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에드바이오텍은 28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오큐피 바이오임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셀비온도 9%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모아 라이프 플러스 8.78%, 한미약품 8.21%, HLB 테라퓨틱스도 8%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쯤이면 한번 쉬어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양대 지수는 어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허니문 랠리를 주도하는 건 외국인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외국인들이 지수를 어디까지 밀어올릴지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미리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0.6% 올랐고 코스닥은 0.9%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장중한 때 2,880선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고 11개월 만에 2,8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서 매물 소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길어지는 미중 협상과 상법 개정안 통과 시점이 늦춰지게 된 점이 시장 상승 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방향을 결정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어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6,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5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기관도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개인만 홀로 6,3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금액은 적지만 53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23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 133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은 전 거래일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였고 자동차 대표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방산과 조선 대표주들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3% 올라서 다시 시총 5위에 자리했고 HD 현대중공업도 2%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바이오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건 펩트론입니다. 증권가에서 일라일릴리와의 본계약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20% 가까이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쪽 투자 심리가 자극되면서 알테오젠과 HLB, 파마리서치, 리가캠 바이오 등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7원 90전 올라서 1,364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회담 기대 속에 5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름폭을 소폭 키웠습니다. 뉴욕 역외 차익 결제 선물하는 1,363원대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1,360원 초중반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증권가 리포트 확인하시죠. 반도체와 조선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94% 증가하고 평균 판매 단가 ASP가 21% 상승하면서 두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엔 HBM4 샘플 공급도 시작돼서 D램 시장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HBM4의 평균 판매 단가가 30% 정도 가격 프리미엄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하락 위험보다는 하반기 상승 여력에 초점을 둔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조선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리스크와 미국의 해군력 확장 전략 본격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상선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특수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조선업의 호황을 장기화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해운력을 강화하면서 상선과 지원함 등 선대를 다양화함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파픽으로는 미국 본토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해군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한화오션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와 조선 쪽에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5월 CPI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이에 앞서서 우리나라 6월 10일까지 수출입 동향 확인하셔야겠고요. 유럽 류마티스 학회와 또 AI 보안 등 첨단 분야 융합기술 트렌드를 다루는 테크콘이 개최되니 참가 기업들도 눈여겨보시죠. 오늘 신규 종목도 상장합니다. 녹십자그룹 계열사인 GC지노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어제 상장한 링크솔루션은 공모가를 상회했지만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을 많이 줄여내며 마감을 했는데 새내기주 주가 추이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관련주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을 통해서 거래소 분위기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협상 낙관론이 커지며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오른 만큼 오늘 반도체 섹터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빅5 종목들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삼성전자가 0.51% 강세로 59,500원. SK하이닉스가 0.87% 오름세로 거래가 23만 2,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9% 강세, LG에너지솔루션도 0.69% 상승하며 거래가 29만 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64% 강세로 거래가 94만 1,000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시총 빅5 종목 역시 모두 분위기가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1%대 오름세로 39만 7,000원, 에코프로비엠도 1% 반등합니다. 거래가 9만 3,200원이고요. HLB가 1.52% 강세로 5만 3,300원, 에코프로도 1.13% 상승합니다. 4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반등합니다. 0.71% 강세로 거래가 28만 4,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운전대를 잡고 가는 우리 시장 오늘 2,900선에 도전합니다. 질주가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 탄력이 약간 약해질지 수급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일단은 스카페센트는 이제 의회 증언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고, 이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니, 베센트 장관이 왜 의회 증언이 있다고요? 기자 인터뷰에서 이제 네. 의회 증언 때문에 이제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네. 이번 지금까지의 지금 중국과의 협상은 굉장히 생산적이었다라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자기 이제 빼고 나머지 이제 제이미슨 그리하고 하워드 루튼이 계속해서 이제 협상한다는 거죠. 뭐 손흥민 나오고 다른 선수 들어가도 된다 이런 정도는. 이 가운데 또 차기 그 연준 의장 베센트가 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 얘기가 나오면서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나? 네. 또 이제 백악관에서 일단 부인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핫한 인물로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역대 재무장관 중에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권 출범 초에 사실 1기 때 보면 스티브 머누신이라고 스티브 무누신 굉장히 기억나죠? 오랜만에 등장하는 예. 이름이네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확실히 베센트 장관은 존재감도 또 역할도 상당합니다. 그야말로 핵 인싸죠. 핵 인싸죠. 예. 머스크하고 몸싸움도 벌어졌다는데 그 장면이 영상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일각에서는 어깨빵을 넣었다는 분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음성까지 다 들을 수 있으면 정말 궁금해요. 마우스 가드 정도는 착용하고 몸싸움을 하면 서로 나쁘지 않죠. 예. 근데 어쨌거나 우리 또 이제 잘 듣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항상 곰 쪽으로 이렇게 유명한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이런 친구들 입에서 유명한 시장 격언이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러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요즘 이제 월가 쪽 매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게 왜 페인 트레이드라고 그러는지. 이 고통스러운 거래, 페인 트레이드. 뭔가 이 돈을 벌면서 가는 것보다도 네네. 이 크게 잃는 쪽이 있는 가운데에 장이 붕 뜨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테슬라만 보더라도 그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간에 진짜 루비콘강을 건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예상 밖의 일이다라면서 그때 물량을 내던지신 분들이 꽤 있대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영 끝났나 싶은 생각도. 네네네. 그런데 이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서로 행복하게 바란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다시 올라오고. 예. 이렇게 특정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양자 컴퓨터가 처음에 막 얘기됐을 때 이렇게 또 우리 발빠른 투자자분들 아이언큐 같은 종목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네. 그랬다가 그게 또 제법 깊은 조정이었습니다만 이 주식도 이 메이드 인 USA는 세네요. 소장님하고 저가 방송 전에 미제가 좋긴 좋나 보다. 미제가 좋긴 좋아요. 버티니까 그냥 네. 회복 차원이 아니라 네. 훨씬 그거 하는데 저런 어떤 회복력이 우리 장에도 이제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이제 또 이제 한번 뭔가 또 바뀌니까. 지금 여러 막 가지, 속보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미 상무 쪽에서 트럼프의 협상 결과를 보고했고 이제 미중 간 정상인 간에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시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요. 지금 시장은 조금 이제 조용하게 크게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송 대표님은 이 크게 할 얘기 없는 시장에서 또 얘기를 만들지 않으실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그죠?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대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일주일 사이에 좀 어떻게 오늘 방송 준비하시면서 하실 얘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가서 뭔 얘기를 하지 싶으셨나요? 일단은 그 좋은 소식은 사실은 아까 미국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네. 전 세계 1등. 수익률이. 맞아요. 수익률 1등. 근데 그것이 남들이 못해서
어부지리를 1등한 게 아니라 시장이 오르는데 우리가 더 올라서 1등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네. 그렇게 보고 제가 지난주 뭐 계속 최근 들어서는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언급들을 많이 한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확실하게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이전보다는 차가운 시선에서 상당히 이제는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래서 뭐 준비하면서도 나름 기분 좋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송 대표님 말씀 맞다나 외국계 외신에서도 외신이지만 외국계 IB들이나 증권사들이 우리 한국 관련 리포트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사실 그 외신이라는 게 그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실 쓰는 거니까 같은 네, 얘기라고 같은 봐도 될 것 얘기네요. 같습니다. 맞아요. 예. 좀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월등히 수익률이 좋았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을 비교를 해보면 자산군 내에서는 어제는 원유가 좀 밀렸지만 네. 그러니까 원유하고 세계 주식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고 한 달 동안. 예,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역시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하고 달러 지수가 좀 안 좋았다. 금은 한 보합 정도 되면서 아주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은 리스크 온이긴 한데 리스크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금이 사실은 그러면 쭉 빠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봐서는 한 절반의 일단은 뭔가 기대감 뭐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참 금 가격 올라가서 온스당 얼마인지 시세 체크했던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3,300 그러네요. 달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요. 예. 여전히 금에 대한 기대는 꽤 크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미국의 이거는 그 재정 적자, 네. 재정 부채 확대 뭐 이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장 자체는 불안한 상승을 지금 여전히 하지만 불안하기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어쨌든 주시장 안에서 한국이 아주 우뚝 섰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다 달러 기준으로 이제 계산이 돼 있는 건데 미국 달러 기준으로 계산인데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한 8, 9% 올랐는데 또 우리나라 원화가 또 강세를 갔어요. 한 달 동안 한 2, 3% 그래서 그걸 더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13,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미국이 같은 기간에 한 6% 올라간 것에 비하면 미국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미제도 좋은데 국산이 최소한 한 달간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제만큼 미제 이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도 좋았다. 네. 더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좀 특이한 게 지금 보여주신 저 도표에서 금이 이제 1개월간 수익률에서 살짝 좀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는 어지간하면 다 올라간 그러네요. 달러하고 미국 국채 안 좋았고 금인데 은은 또 달라요. 금이 저렇게 빠지는 와중에 은은 지금 6월 들어서만도 11점 몇 프로. 아 이게 은차트예요? 아니 이거는 금이고 금이에요. 이거는 금인데 지금 은이 보세요. 어디 갔나? 제가 이렇게 너머로 보니까 너머로 보니까. 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안 보이실 텐데. 안 보이실 텐데 어쨌거나 예. 최근 들어서 금이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 은이 막 치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율 중에 하나가 금은 비율입니다. 금은 비율. 그러니까 온스당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나눠서 아하. 어느 정도 가느냐. 통상적으로는 금이 은보다 평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최근 한 3, 40년 뭐 한 평균적인 비율이 한 65 정도 돼요. 65배. 그러니까 금이 은에 비해서 65배 정도가 네, 평균적인데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가면 이게 100이 넘어섰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금이 엄청 은보다 예, 많이 예. 올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금이 많이 비싸진 거죠. 네. 근데 과거 평균 이 정도 오면 둘 중에 한데 금값이 빠져서 65로 가든가 은이 올라서 65로 맞추는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은 65 평균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니까 최근에 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걸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최근 들어서 금 가격 올랐을 때 못 따라붙은 분들은 은 투자를 해보셔도 된다라는 가장 큰 논리가 금은 비율이 과거 지난 몇십 년간의 평균 대비 상당히 최고점까지 와 있어서 이제는 은이 움직이거나 금이 빠지거나 예.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은 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 방송에 그때 제가 출연자 성함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모셔가지고 그때 우리 은에 대해서도 다뤄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금 가격이 막 이렇게 사상 최고치 찍을 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은을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한 게 금은
은은 귀금속이고 은은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이게 과연 그 정도의 그때 질문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네. 되돌아보게 되네요. 예. 지금이라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은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금은 비율이 평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뭐 그러니까 금 가격인데 지금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마정이 항상 그게 민 리버전에서 평균 회귀라고 본다면 은 가격이 어느 정도 소위 키 높이를 맞춰줘야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은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소위 그러한 것을 보고 트레이딩하는 그 테마는 상당히 어느 정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 송 대표님 보시기에도 미국 증시 이거 사상 최고치 경신 이거 뭐 인정해야죠. 지금 못 사상 최고치 경신이 굳이 안 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가 중요한데 그 더 올라갈 거냐의 룸을 놓고 보면 제가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도 계속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나을 것 같다. 네, 예, 그러셨죠. 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네, 드려왔는데 여전히 저는 그건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예 이 차트를 먼저 보시고 시작을 네네. 하시죠. 그 8번 차트 이제 3년차 징크스. 요거 작년 겨울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미국의 장기 강세장이란 거는 평균적으로 2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것을 강세장인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걸 이제 장기 강세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1950년대 이후로 평균적으로 장기 강세장이 이어질 때 3년 차가 되면 징크스가 있더라. 징크스란 건 뭔가 이렇게 우리 프로 2년차 징크스 뭐 이런 거 예, 갑자기 타율이 떨어지고 예. 투수는 두들겨 맞고 뭐 예. 슈터는 슛이 잘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이제 프로 2년차 징크스잖아요. 예. 미국의 장기 강세장도 과거의 흐름을 보면 3년차 징크스가 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번이 2020년도 10월, 11월부터 시작됐던 이제 장기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1년 차는 과거의 평균보다는 좀 덜 올랐었고 2년 차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2023, 24년도를 훌륭하게 미국 시장은 잘 마무리했고요. 3년 차에 와서는 보시면 평균을 보시면 사실은 크게 재미없이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것이 과거의 평균인데 지금 짙은 붉은색이 현재입니다. 보시면은 말씀 주셨던 전고점을 향해서 2월 달에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이제 과거 평균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엄청난 큰 호재들이 또 시장이 기대한 대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주면 뭐 항상 이게 원래 그 과거의 평균은 틀리라고 있는 거니까 평균을 넘어서는 호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 통계란 건 또 항상 그런 패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2년 정도 이렇게 세게 오르고 나면 3년 차에는 좀 쉬어간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는 미국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으니 하반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연말 가면 좀 재미없었네라고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적어도 현재 3년 차 징크스의 패턴이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면은 이런 가설은요. 3년차 징크스도 있고 왜 우리가 옛날부터 삼세판 하겠습니까? 뭐요? 삼세판 뭐든지 삼세판.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잘 가던 주식도 한 이틀은 조정받을 수 있지만 사흘째쯤 되면 사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면서 빠지면 오죽하면 흑산병, 적산병이 있었겠어요. 예, 맞아요. 네, 예. 그런 식인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에 따라서는 이제 과거의 그거고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그거. 자꾸 이제 월가에서 하는 얘기가 또 이제 강세론자들이 믿는 구석이 내년에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중간 선거가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걸 갖다가 강세장을 계속 유지되도록 뭔가를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정치 이슈든 아니면은 유동성 측면에서든 네. 뭐 그런 어떤 가설도 있더라 말이죠. 그건 늘 소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바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좀 요즘에 걱정 쓰는 건 미국의 LA 지금 아, 그러한 지금, 충돌이나 네.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의 선택은 지금 당장은 음. 무력을 좀 앞세운 좀 진압 뭐 이런 쪽으로 사실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하고는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됩니다. 저게 좀 빨리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심지어는 해병대까지 사실은 투입이 되는 상황까지 네네. 지금 한 군병력이 4,700명 정도죠. 예, 그러니까 네. 원래는 IC가 제가 알기로도 거기는 소위 이제 국경을 지켜야 되는 그렇죠. 병력인데 지금 중간까지 올라와서 지금 LA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도 상당히 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좀 장기화된다면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좀 뭐랄까 이거는 뭔가 경제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실은 엄청난 그 뭐랄까요 그 변동성이 커지는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대감은 중요한데 앞에 이것부터 먼저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저런 변수까지 이제 어떤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변수를 넣자면은 굉장히 이제 계산도 잘 안 나오죠. 견적이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저게 단기에 끝나면은 네네. 경제에 영향을 안 줄 텐데 네. 저게 이제 길어지면 사실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뭐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건 빨리 사실은 진압이 돼야 되는 건데 네네.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네. 건데 이게 어쨌든 지금 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좀 걱정스럽다.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니면은 시카고까지도 지금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전형적으로 사실은 불법 이민을 좀 뭐랄까 좀 너그러운 그런 지역으로 좀 알려져 있고 네네. 아주 오래전으로 보면 여기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사실은. 캘리포니아가 예,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멕시코가 소위 라틴계들이 되게 많이 뭐 사는. 남미라든지 아시아 소수계 쪽 많죠. 예, 그게 이제 네. 넉넉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인타운이 가장 큰데도 사실은 거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민의 나라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지난 한 20년 사이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제는 반이민 정서가 엄청 자리 잡긴 했지만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민주계열과 공화계열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것은 상당히 뭐랄까 트럼프가 이걸 어찌 보면 좀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거 자체는 미국의 경제 향후 말씀 주셨던 그러한 추가적인 성장에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14일이 그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워싱턴 DC에서 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시위가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강경 진압을 하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미국은 예. 퍼레이드가 없는 나라인데. 이번에 있어요. 14일. 예. 좀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14일.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은 좀 미국이 이전보다는 권위주의적으로 좀 흘러간다라는 민주계열 그렇죠. 쪽에 좀 비판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 그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고 이제 우리 증시에 네네. 대한 수익률 지금 앞서 한 달 동안도 좋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채권 시장도 보니까 왜 증시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는 좀 팔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죠. 보면은 최근에 나온 그 자료 보니까 테슬라를 팔고 미국채를 사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채를 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식 시장도 외국인들이 쭉 들어오고 네. 있지만 사실은 채권 시장도 상당히 큰 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거기가 받쳐줘야만 사실은 안정성을 찾는데 이게 되게 반가워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한 2, 3년 만에 한국 채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30일 가까이 연속으로 순매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오.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놀라운 그림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이 6개월. 아,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러는 건지. 아, 근데 이건 사실은 양쪽이 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다 들어오고 측면에서 있다. 놓고 보고. 근데 이건 이제 통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채권을 샀느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 투자할 때는 금리를 봅니다. 네. 그런데 다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특히 신흥국 국채나 채권을 볼 땐 뭘 보냐면 그 나라 환율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 사실 금리에서 먹는 것보다 환에서 먹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지금 아시아 통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배팅.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우리 아시아 주요국의 지금 국채를 포함한 채권의 투자가 늘고 있고요. 남미 쪽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거 흐름 자체는
큰 그림에서 보면 달러 약세에 대한 배팅이다. 어허. 나머지 나라에 대한 통화 강세에 대한 배팅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흐름이 같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주식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한국의 그런 채권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여기에 뭐 기술적으로 내년 4월에 시작될 우리 이제 세계 국채 그 지수 그러니까 WGBI 여기에도 네, 우리가 예, 지금 예. 내년 4월부터는 정식으로 들어가고 지금 준비 기간이잖아요. 예. 선취매도 일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달러 약세에 대한 반대 배팅, 그러니까 나머지 통화에 대한 배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29일째 연속 순매수라면은 거래일로 29일이면은 거의 한달 반? 5, 6, 2, 30 거의 한 달 반인데 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채권을 저렇게 꾸준히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는 올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좀 어쉽네. 결국은 환에 대한 배팅도 네. 상당하다. 그러니까 보통들은 그냥 채권은 금리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해외가 우리도 마치 브라질에 예. 저기 10년 동안 10년짜리 10년간 20% 배팅해갖고 우리가 결국 10년 지난다 해서 예. 2배 난 게 아니라 오히려 30% 빠졌잖아요. 예. 환차손 때문에. 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특히 이 신흥국의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환율 배팅이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명심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 국채 설명해 주셨던 분 얘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 국채 매력적이라고. 매력적이라고. 네, 한참 저희 투자 넣을 때 나와서 말씀 주셨는데. 국내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 좀 다릅니다. 네. 국내는 우리는 결국은 그냥 원화 갖고 투자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또 그럴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어떻게 지금 금리가 보면 올라가면 금리 우리 국채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걸 나중에 달러로 바꿔갈 거잖아요. 예, 예. 거기서 많이 그래서 먹기 이제 환차익이,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그 국내하고는 좀 다른 포지션일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그러니 우리가 밤사이에 이제 뉴욕장 체크하면서 늘 또 살피는 게 야간 선물이 어떤가 싶은데 야간 선물하고 MSCI 한국 지수하고 엇박자가 날 때가 네네. 있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야간 선물 한 0.45, 0.46% 올랐는데 오늘도 한 0.5%. 그 얘기는 2,896인가 오늘 최근에 봤던 고점 그냥 경신한다고 기대해도 될 만한 흐름인데 MSCI 그쪽은 또 빠졌길래 왠가 싶으니 결국 그쪽은 또 달러 환율이 어제 한 10원 이상 뛰어버리니까 맞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오히려 뭐 빠지게 되는 빠지게 거죠. 되는 네.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 진짜 아주 대차게 삽니다. 우리 주식 쪽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한국은 정말로 그 대표적인 고질병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아, 예. 이것이 이제 한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아시아권 내에서도 엄청 싼 나라잖아요. 예. PBR 뭐 예. 0.8배 예. 뭐 이 정도 사실은 아시아권에서 너무 싼데 왜냐하면 대만 이런 데는 뭐 1.52 뭐 가까이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바라보는 눈의 잣대입니다. 쟤네는 안 돼. 그러면 0.8 계속 가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겠네?라고 이제 뭐 삼폭계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왜 1배, 1.5배 왜 못 가? 글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가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이 그 사이에는 3년간 상당히 재정 긴축을 한 셈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재정 확대로 간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채 공급이 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더 사는 이유는 경기가 돌아서 설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것에 대한 배팅. 근데 우리가 늘 봐왔지만 재정을 푸는 나라의 주가가 나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봤고 독일도 그렇고. 네, 독일, 뭐 유럽에서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양책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나라의 주가는 대체로 늘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두 가지의 그러한 쌍날개 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 자체만 놓고 보니까 한 3조 7천억 원 가량이 되네요. 지금 뭐 미중 간의 협상 이야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히토리하고 반도체였잖아요. 좀 맞습니다. 히토리가 어느 정도나 중요한지 뭐 방송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예, 전에도 한번 제가 히토류 뭐 중히토류 7가지 네. 수출 통제하면서 이거 엄청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결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히토리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1, 2위에 가까운 장관인 재무장관하고 상무장관을 런던으로 오게끔 만드는 네. 그 사실은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급한 거잖아요. 네. 또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하죠. 포드 자동차에서 나오는 SUV 유명한 익스플로러 네네. 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게 5월 달에 미국 내에서 생산 라인이 일주일간 멈췄었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없으니까. 이게 히토류가 자동차 안에 전동 모터나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갖고 부품이 뭐 잘 나가갖고 그냥 생산 라인이 일주일간 멈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지금 미국의 히토류 부족 현상이 엄청 큰데 지금 보시면 히토류라는 거는 총 4가지 그 소위 그 생산 단계를 거쳐 갖고 채굴부터 연구자석까지 가는데 그 분야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보시면 채굴은 70%, 사실 이것도 엄청 높은데 나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채굴한 다음에 거기에서 히토류를 꺼내야 되잖아요. 네. 그 처리의 과정 거의 90%. 그걸 다시 이제 소위 엑기스라고 해야 될 거예요. 히토류. 이 히토를 네. 모아내는 거. 그것이 이제 정제 과정. 거의 91%고 이걸 가지고 연구 자석으로 만드는 거. 네. 이거는 거의 94%. 결론적으로는 그 소위 그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돼 있고 사실상 전 세계 그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등소평 때부터 사실 준비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1년 동안 거래되는 생산 가치가 15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150억 달러면 뭐 기준으로 이해하시냐면 전 세계 원유 생산 이틀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365일 생산한 거하고 원유 이틀치 생산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네. 이게 없으면 생산 라인이 멈춰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사실은. 배터리도 뭐 다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트기 미국의 방산 여기 다 들어가요, 사실은. 하마터면 우리가 MRI 우리 건강 검진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MRI 조영제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꽂고 하면 그게 돌아다녀야 MRI 찍을 때 그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뭐 석유 시추선 안에 파이프라인 안에 뭔가 구멍이 난 거 찾을 때도 저 히토류 넣어갖고 찾아내거든요. 하여튼 다양한 데 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럽은 85%, 미국도 70 몇 %, 우리나라도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근데 일본이 그나마 줄였는데 60%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센카쿠 열도 분쟁 중국과 그때 2달 만에 손든 것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중단하자마자 일본이 손들었거든요. 예. 당시에 소위 90% 의존을 했었는데 15년 동안 노력을 해갖고 60%를 겨우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사실은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면 지금부터 10에서 15년을 엄청 노력해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는 거죠.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모든 것이 목이 좀 제조업이 많은 나라든 다 목이 좀 코가 깨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롤스로이스 뭐 몇 억짜리 차 한 대 준다고 좋아했더니만 마지막에 키를 안 주는군요. 맞습니다. 참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환장하네. 그 멋진 총인데도 마지막에 그 뭡니까 탄약 때리는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공이. 공이가 빠져 있네. 네, 맞습니다. 무섭네요. 네. 호가 보시죠. 그러시죠.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2,89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6% 상승 예상됩니다. 776포인트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9,700원, SK하이닉스 2.8%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가 23만 7천 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솔루션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9%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4만 5천 원, 어제도 반등을 보여줬었죠. 현대차도 지금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9,100원. 기아도 1%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가 9만 5,600원. KB금융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HD현대중공업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0만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53,1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파마리서치 0.9%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 52만 5천 원이고 휴젤도 1.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6만 9,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름세 예상되고요. 펩트론 2% 강세가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도 사실 바이오주 흐름 좋았고 오늘 장에서도 이런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 가량 남았는데 시장 좋네요. 뭐 오늘 2,900선 터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예. 이미 뭐 저기 마감 지수 기준으로는 저기 1년 전에 고점 경신한 게 어제였고 네. 이제 장중으로 봤을 때 장중 최고치가 2,896이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그것도 오늘 가려면 갈 수 있겠는 그런 네. 상황인데 야 멋지다. 그래. 아까 저 호가 보시죠 하는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그러시네. 잡소리 그만하라는 정민 앵커. 그런 의미였어요. 아니 그런 뜻은 그런 아니고 뜻은 아니죠? 예, 그런 뜻은 아니죠. 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잡소리일 리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이제 타이밍적으로 봤을 오케이. 때 예. 접수. 예. 송 대표님. 네. 또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로서의 어떤 그 총평을 한번 듣고 싶은데 CPI 같은 아니 오늘 이제 CPI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전에 미국 고용 지표 좀 엇갈리니까 그거 먼저 한번 짚어주시고 아예 뭐 시간 되시면은 뭐 개장 전에 되면은 오늘 CPI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전망. 그 사실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걱정했던 미국의 고용이 예. 예상보다 괜찮았다. 수치는 괜찮았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예상이 한 12만 봤는데 13만 정도 그렇죠. 나와서 예. 괜찮았는데 이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의 그 신규 일자리 비노범 고용 지표는 통상적으로 최초 발표가 되고 나면 2달에 걸쳐서 수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월달 수치를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면 그 7월 초, 8월 초 두 번에 걸쳐서 바뀌면서 8월 초에 최종이 확정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지나는 거 우리가 과거 거 잘 안 보잖아요. 예. 네. 이게 하향 조정이 엄청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뭐 월요일 날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맞아요. 예. 그럼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특히 그러니까 뭐 1, 2월 달은 예상치보다도 좀 안 좋았는데 실제로 최종 2달 후에 가봤더니 한 30% 이상도 안 좋아졌다. 뭐 이런 거고요. 30%는 좀 심하다. 와.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3월이 되게 좋았어요. 23만 정도 나왔는데 예. 반토막이 났어요. 12만으로 그러니까.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발표된 게 뭐 13만 정도 되는데 이거 아마 2달 지나면 10만으로 떨어질 거다.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2달 후에는 이게 6만 대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6만 대는 좀 역사적 최저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왜 이게 고용이 중요하면 고용이 안정적으로 잘 나와야 소비가 좋고 소비가 잘 나와야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고리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하반기 미국의 어닝이 상당히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시장의 기대만큼 못 나올 수 있는 게 고용 지표가 사실상 생각보다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CPI 오늘 발표되는 거 되게 네. 중요한데 특히 이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예.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 한 2개월 동안 여러 지역 연원들이 그 자기 지역의 기업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예. 뭐 필라델피아, 텍사스 뭐 다 물어봤는데 뉴욕에서 재밌는 거 가장 최근 게 질문이 뭐였냐면 6번 차트로 넘어가 주시면 지금 보시면 관세 정가 너희 얼마나 하니? 그러니까 관세가 뭐 10% 오르면 이걸 뭐 100원 오르면 100원 얼마나 정가니 봤더니 정가 전혀 안 해요가 한 20%밖에 안 되고 이게 이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100%다 정가요가 서비스업은 절반이나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제조업도 30%, 결국은 거의 70% 정도가 우리 80%가 다 정가예요, 우리.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저것도 솔직하게 다 했겠냐 이런 거죠, 사실은. 네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달 이내 대부분 정가, 한두 달 이내 다 정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5월 달 수치도 중요하지만 6, 7월로 가면은 CPI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전에도 비슷한 거 보여드렸는데 지금 지역 연을에서 PMI에서 지불 가격 뭐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이거 비슷한 겁니다. 한 2달 앞서서 지금 그 S&P 글로벌의 그 PMI에서 산출 가격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산출 가격이 가파르게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관세 전가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시차를 두고 CPI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5월 달 지금 오늘 발표될 게 전월 대비 한 0.3 전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6월, 7월로 갈수록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네. 그 CPI가 2.4 정도 보는데 연말 가면은 거의 4%까지 네. 올라갈 거라는 걱정 꼭 보실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1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영국 런던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지금 막 나온 소식으로는 뭐 제네바 합의,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1차 합의를 이행할 만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은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이제 뭐 뉴욕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호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지금 현재 0.5% 상승입니다. 2,88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5% 오름세입니다. 77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올라갑니다. 59,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강세죠. 235,25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5% 상승합니다. 293,000원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가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네요. 지금 0.8% 하락합니다. 현재 주가는 929,000원. 어제 이미 6%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대차입니다. 지금 1.5% 상승입니다. 주가는 199,600원. 그리고 기아도 1% 이상 올라갑니다. 95,600원. KB금융은 1% 떨어집니다. 109,200원. 어제도 뭐 증권주를 비롯해서 이제 금융주들이 좀 쉬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좀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가고요. HD현대중공 오늘 1.9% 떨어집니다. 418,500원, 425,500원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합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고요. 주가는 397,000원 선이고 에코프로비엠은 3.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5,700원. 지금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에코프로도 2.3% 강세입니다. 45,250원. HLB도 1.3% 올라갑니다. 53,2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도 1% 오름세고요. 휴젤도 1% 상승합니다. 지금 367,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이고 펩트론도 올라갑니다. 195,300원. 리가캠바이오는 지금 보합권이고요. ABL바이오가 0.6% 상승하면서 7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2차전지 앞서 보셨던 종목들, 2차전지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 SDI도 2% 상승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1.9% 상승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머티, LNF 4% 강세고요. 오늘 리튬주 뭐 관련주 좋습니다. 리튬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5% 강세입니다. 124,9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6% 상승입니다. 후성, 중앙첨단 소재도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캠, 냉각재 쪽이 이제 1.9% 상승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1.7% 올라가고요. 첨보도 올라갑니다. 오늘은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쪽도 좋아요. 뭐 3D 낸드 쪽이라든지 HBM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온디바이스 AI 다 좋습니다. HBM부터 볼게요. PSK 홀딩스가 지금 5.6% 상승 중이고요. 테크윙도 2.7% 올라가고 DNF 테스도 올라가고요. DI도 4% 강세고 IMT도 4% 올라갑니다. 그밖에 STI, 미래반도체, YC 다 좋습니다. HPSP도 2% 이상 올라가네요.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쪽 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태양광 쪽도 좋습니다. 한화솔루션이 5.6% 상승하고요. 지금 32,900원, 그리고 SDN도 5.8% 강세고요. S에너지도 지금 3.8% 올라가고 대명에너지 18% 급등 중입니다. 오늘 태양광 쪽도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력도 좋네요. SK이터닉스, 유니슨 모두 5% 이상 올라가고요. CS 베어링도 3.58% 상승하면서 7,810원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CS 윈드도 3.5% 올라갑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신재생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2차전지 쪽 흐름 다 좋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개인이 61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도 15억 원 순매수. 기관은 587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47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7억 원, 27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900개 가까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70전 상승하면서 1,36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오늘도 올라가네요. 지금 보니까 2차전지 쪽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방사는 어제 좀 반등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오늘 상승 종목이 그래도 좀 더 많지 않나요? 오늘 상승 종목이요. 제가 볼게요. 상승 종목이 하락. 어제 같은 비슷해요. 경우는 비슷해요. 네, 오늘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418개, 하락 종목이 411개고 코스닥이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지수 오르는 와중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도 많고 이럴 때가 보면 조금 이렇게 막상 이렇게 투자자분들 네.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야 이거 지수는 올랐는데 내 건 왜 이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 약간 좀 그게 있네요. 시소가 있네요. 네, 퐁당퐁당 있죠. 예, 네. 아니 이쪽이 오르면 이쪽이 빠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데 같이 안 가고 같이 가는 쪽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예, 뭐 HBM 쪽이 좋고 예 이래저래 갑자기 이제 외국계에서 리포트 내면서 타겟은 3,100 정도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이던데 3,100이라 뭐 저는 네. 앞서서 그 대표님이 CPI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타이밍이 참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 미중 간에 지금 막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런던에서 진행된 이틀간의 협상, 지금 그 고위급 협상이 지금 1차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어렵네요, 진짜 말이. 그러니까 1차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뭔가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어찌됐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이게 당장 CPI가 약간 좀 충격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 더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관세 그 율에 대한 협상이라기보다는 예, 지금은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중국은 지금 히토류를 수출 그렇죠. 통제하면서 중국 그러니까 미국 잘못하면 너희 생산 다 가동 중단돼 이제 이걸 예. 협박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제네바 이후에 세 가지를 터뜨렸잖아요. 그 저기 너희 화해에서 개발한 그 AI 칩 어센드 네. 너 이거 우리 거 뺏긴 거 아니야? 다른 나라 수출 못해? 뭐 이 얘기. 아하. 그다음에 반도체 너희 설계하는 거 우리 소프트웨어 쓰잖아. 우리 수출 안 할 거야. 그다음에 너희 중국 그 유학생들 우리 비자 발급 안 할 거야. 뭐 이 세 가지 갖고 이제 협박을 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해결이 아마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사실은 관세율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더 아마 그 이후로도 진행이 좀 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세율이 급격하게 갑자기 낮아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이것이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뭐 30% 우리 얘기하고 10%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때리는 게 30이고 중국이 미국에 때리는 게 10인데 이걸 조금 더 길게 봐서 그 아예 이전 대비로 놓고 보면은 거의 40몇 %씩 되거든요. 옛날에도 네. 이미 한번 올려놓은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맞는 그 관세 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높아서 중국도 사실 어렵긴 합니다. 이게 그 중국 수출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아, 그래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출에 보면은 5월 달에 총 수출은 원래 예상은 한 6% 상승 증가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 5% 미만으로 나타났고 지금 미국 향을 보시면 두 달 연속으로 4월 달은 마이너스 1%, 5월 달은 마이너스 30 거의 4%. 오히려 5월달 제네바 합의 이후에 좀 늘어날 거 생각했는데 더 줄었어요, 사실은. 미국으로 향한 수출이 예, 더 줄었어요. 물론 1, 2, 3월에 워낙 많이 땡겨놓은 게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기타 지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덤핑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5월 달에 중국의 PPI가 마이너스 3.3% 하락하면서 결국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생산자들이 가격이 내려가고 판매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만만치는 않은데 예. 다만 이제 이 치킨 게임에서 누가 눈을 끝까지 깜빡이지 않고 그룹 두고 있느냐 이 싸움이죠 사실은. 그거 눈싸움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당장 좀 뭐랄까 이게 그 생산 라인이 스탑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좀 뭐랄까 양보를 할 느낌이 있긴 한데 중국이 제 느낌에는 히토리를 100% 옛날처럼 이렇게 해주면 펑펑 쓸 수 있게 해줄 거냐? 아.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간신히 면할 정도로 계속 최대의 무기지 않습니까? 네. 최대의 무기를 갑자기 휙 다 던져버리기 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사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지금 미중 간의 이 긴장이 텐션, 그러니까 소위 그 강도는 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장기간 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들 좀 걱정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CPI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네. 기업들이 관세를 갖다 전가하느냐 했을 때 우리 100%다 전가한다가 뭐 한 30-40%까지 맞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것도 약간 이렇게 지금 나오는 저표 네. 서비스업은 한 45% 정도. 근데 저것도 아마 이렇게 살짝 어떻게 보면 좀 줄여진 수차라 봐야 되겠고 더 그거 한 거는 이 와중에 관세와 무관한 어떤 부문에서도 우리 가격 올립니다. 관세 때문에 이러는 덩달아가 있더라 이거죠. 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 그래서 사실은 연준에서 예. 올해 내에 어찌 보면 금리 인하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사실 그거거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예가 그 세탁기 건조기 얘기입니다. 혹시 세탁기 아신? 건조기? 예. 이게 2018년도, 19년도에 트럼프 1기 때 세탁기에 대해서 엄하게 관세 엄청 중국 세탁기에 때렸어요. 우리나라 거에도 때리고 맞아요. LG 월풀 세탁기. 살린다고. 예, 예. 어. 근데 사실 세탁기에 관세를 올렸는데 뜬금없이 건조기 가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가격을 전가하면서 미국 내에서 스리슬쩍 건조기 가격도 같이 올렸거든요. 보통 세탁기 건조기 같이 사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쓱 도매금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저렇게 우리 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올려요 하면서 그 사이 좀 마진 적었던 것들 쓱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덩달아 올라가는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몇 개월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올해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저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장을 보든 저는 뭐 장을 봅니다만 편의점에 가서 뭘 하든 간에 아, 그 장이 그 장이었어요. 이게 시장 볼 때는 장을 본다 하고 아, 예. 마트 같은 장은. 이제 뭐 그거 고기나 파 사러 갈 때는 네. 장 본다 그러고. 장 보나. 근데 이제 가면서 가격표를 보고 또 가격 올리는 어떤 속도나 텀을 보다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올릴 만한 이유도 없고 올릴 그것도 아닌데 막 올리는 거예요. 왜? 지금 같이 인플레라고. 예? 뭐 식당의 음식값도 그렇죠. 손님 없다 어려워 죽겠다 하면서도 보면은 손님 안 오게 가격을 올려요. 저는 그런 면도 없잖아요. 있다고 봅니다. 괜히 이제 인플레 탓을 하는 거고. 뭐 인건비가 올랐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인건비? 네. 사장님 혼자 하는 식당이던데. 본인 아유, 인건비. 그래요.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이 와중에 지금 뭐랄까 그러면 CPI 부분을 갖다가 대표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보고 계시진 않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걱정이 이제 5월달 수치가 설사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6월, 7월 숫자가 더 앞으로가. 걱정된다는 거죠. 6월, 7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엔 물가가 진짜 핫해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러잖아요. 일단 금리 내리고 실제 그게 뭐 관세 탓이든 뭐든 간에 나중에 물가가 다시 오르면은 그때 가서 금리 다시 올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내려주지고만 연준이.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항상 연준이 실수를 한다면 이런 거죠. 항상 이제 늦게 그러니까 늦장 부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에서 실수를 할 거냐 고용에서 실수를 할 거냐 하면은 늘 기본적으로는 차라리 우리가 물가 잡기 때문에 고용에서 실수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먼저 잡고 네. 그다음에 고용은 나중에 천천히 올려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기본적으로 한 거. 이건 1970년대의 그러한 그 교문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물가의 기대를 잘 잡는 것만이 먼저다라는 것이 거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정치인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보면 연준은 뭐 아직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뭐 지표를 보고서는 이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ECB 같은 경우는 지금 9차례 금리 인하를 한 상황이죠. 2%대까지 내려갔죠. 예, 이제는. 근데 이제 네. 그 사이클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네. 했었는데 실제로 그 글로벌 자금도 보면은 뭐 금리나 기대감에다가 금리 인하에다가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 부분에서 이제 그쪽으로 막 자금이 몰렸었잖아요. 네, 근데 네. 최근에 약간 좀 변화된 조짐들이 나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 기본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을 지난 15년간 미국 예외주의였잖아요. 예. 미국이 워낙 좋았고 그래서 저도 차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전 세계 가장 큰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네. 석유 팔아갖고 그 돈으로 거의 1.9조 달러, 거의 2조 달러를 운용하는 게 전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2조 달러 하는 노르웨이가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을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에 20% 두고 있다가 지금 40%까지 올렸어요. 근데 그네들이 이제는 지금 유럽으로 되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글로벌 주식 펀드에서도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존적인 벤치마크 대비 훨씬 더 많이 1년 전에 들고 있다가 10% 이상 많이 들고 있다가 지금은 한 5%대로 많이 지금 최근까지 축소를 했고요. 그럼 딴 데를 많이 들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 일본, 중국이었는데 거기를 좀 줄였던 것을 많이 이제 벤치마크 중립 수준으로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자금이 미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고 유럽은 소폭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호응을 하듯이 제가 재미있는 차트를 마지막에 갖고 왔는데 네. 독일 얘기입니다. 독일. 왜 그랬냐면 유럽에서 가장 일을 적게 하는 웰페어가 그러니까 소위 복지가 좋은 나라가 어딜 거냐. 저는 다 상식적으로 저는 프랑스가 제일 많이 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독일이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의외네. 오. 저도 의외였습니다. 전 네. 프랑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점심도 한 2시간씩 먹고 뭐 이런다는데. 그런데 이제 OECD에서 발표한 이제 평균 OECD에서 주요국의 평균 연간 근무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인데 지금 보시면 평균이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는데 1,742시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1,872시간입니다. 예. 멕시코는 2,200시간이 넘고요.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이 1,342시간. 우리나라 대비 거의 20-30% 적게 일을 합니다. 평균 대비로도. 예. 많이 적게 일을 하거든요, 독일이. 네. 그러니까 독일이 복지가 엄청 좋은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와, 근데 우리나라 대비 20-30%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1,300대 1,740이니 1,800대니까 엄청 작은 거죠. 네. 거의 연에 거의 한 500시간, 400시간을 더 적게 네, 일을 네,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독일이 일단은 공휴일 그래서 오죽하면 공휴일을 줄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을 하려고? 예예 휴가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좀 경제 성장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쪽은 보니까 연차 휴가가 뭐 한 30일씩 되고 네. 기본적으로 엄청 그러니까 휴일이 많더라고요. 자체 휴일이. 그러니까 공식 법정 휴일은 우리보다 적은데 네. 자체 휴일이 많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되게 적더라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독일이 이제는 돈도 풀지만 거기 있는 국민들 보고 야 이제 전보다는 조금 더 일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유럽이 분위기가 이제 절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 펀드도 이제는 미국이 안 그래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런 자금들을 이제는 유럽으로 좀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큰 변화 중에 하나. 이게 이제 다 트럼프가 만들어낸 또 이런 양의 외부 효과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 5일 일할 때 독일 국민은 주 4일 일한 건데요. 사실상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생산력이 확대될 걸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른가 중립으로 좀 맞춰가겠죠. 중간 평균으로 우리는 일부적으로 좀 4.5일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평균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는 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끌어올려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중간으로 맞춰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서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옛날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희미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하는 그런 섹터로 들어가면 갑자기 유럽이
꿈틀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자 독일도 좀 움직일 때가 됐다. 저기 어떤 역사의 전면에서 좀 뒷전으로 물러나 있은 지 꽤 됐잖아요, 독일도. 개인적으로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에 저렇게 군비를 확충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여전히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상승 동력이 둔화되는가 싶었지만 개장 전에 나온 미중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덕분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2,900선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0.83% 오름세로 2,89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87% 강세입니다. 현재 777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은 사들입니다. 16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800억 원 가까이 55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오늘은 236억 원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20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36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0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판매 업체, 자동차 부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은행과 건설,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은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크게 올라갑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미국으로 값싼 태양광 패널을 덤핑하던 행위가 강력한 제재로 막히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내에서는 파루가 21.5% 급등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1,561원이고요. 대명에너지가 13% 가까이 상승하며 32,200원, 대성파인텍이 17.2% 급등하며 1,272원대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7.6%, S에너지가 4.49%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중 협상 기대감이 2% 넘게 뛰었는데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 오늘 새벽 올해 HBM 출하량과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관련주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HBM 관련주 내에서는 레이저셀 2.17%, PSK홀딩스가 4.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IMT가 5%대 오름세로 거래가 1,370원, DI도 5.48% 상승합니다. 16,7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테크윙 4.1% 강세로 거래가는 35,450원입니다. 다음으로 리튬 관련주는 미중 무역 협상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주 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3.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2만 3,400원으로 집계됩니다. LG화학이 1.2% 강세로 20만 9천원, 포스코홀딩스가 2.1% 오름세로 거래가 26만 7,500원이고요. 엔캠도 1.43% 강세, 더불어서 중앙첨단 소재까지 2.34% 오름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2,840원 선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표주입니다. 현대차가 히토류 재고 약 1년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현대차 지금 오늘 1.78% 올라갑니다. 거래가 20만 500원이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대표주 내에서는 현대모비스가 2.5% 강세로 28만 2천 원,
현대위아가 1.2% 강세로 거래가 45,000원입니다. 기아도 1.69% 상승 중입니다. 96,100원대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한온시스템까지 0.6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워낙 급등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격 매매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연일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대선 이후 코스피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간 방산주 위주로 사들였던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대선 이후로 반도체주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2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터치하면서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2위에 올랐죠.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의지를 밝힌 가운데 원화 강세 흐름까지 겹쳐 매수세가 몰렸다는 평가인데요.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고 하락 리스크도 낮은 편인데다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고객사들의 메모리 선구매 수요와 또 최근 디램 가격이 뛰고 있는 점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방산주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위에 오른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와 이재명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까지 맞물리며 황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시장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일 발표한 밸류업 계획이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데요. 또 기업의 펀더멘털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항공엔진과 위성, 발사체, 지상무기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이고요. 또 더불어서 한화시스템과의 시너지, 누리호 등 우주 사업까지 성장성이 확대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은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리콘2, 파마리서치, 그리고 코나아이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그 가운데 1위인 알테오젠은 최근 경쟁사인 미국의 할로자임을 상대로 한 특허 무효 심판을 미국 특허청이 정식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에 예정된 신제품 출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더불어서 K브랜드 지수의 제약바이오 부문 1위에도 알테오젠이 선정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더욱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순매수 탑5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카카오, 삼성전자, 삼성물산, 하이브, 그리고 SK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순매수 1위인 카카오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기대감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인 원화에 연동돼서 가치가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워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죠. 만약 도입될 경우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디지털 결제 플랫폼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카카오도 같이 오른 건데요. 또 카카오가 지난달 말 신세계그룹의 쓱페이와 스마일페이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관련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으로 리노공업, 에코프로비엠, JYP엔터테인먼트, 마지막으로 HK이노엔을 사들였는데요. 2위인 리노공업은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30% 가까이 뛰며 반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성능 고도화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부분 실적이 호조를 보일 거란 기대가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선 리노공업이 성수기인 오는 3분기까지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전망에 기관도 강한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였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개장 후 특징 업종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딱 이거 하모니 시작하기 전에 2,900 돌파가 됐습니다. 네. 아니 이제 돌파 여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2,900 올라섰고요. 와, 코스닥도 777, 778.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본부장님 일단 지수 측면에서 어디까지 보이세요? 네, 일단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다.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속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2,900포인트, 3,000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약간 부각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 자체가 굉장히 깊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의 고점이 이제 2,896포인트였는데 예. 현재 시점에서 그 자리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주가 수준이었냐면 당시에 8만 원대였습니다. 8만 원대 2,896?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에 있었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과 비슷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6만 원대라는 거죠. 하하.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라고 예. 한다면 지수 자체는 크게 밀리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내주거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2차 전지까지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우상향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내로는 3,000포인트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지 있습니다. 않지 어렵지 않을까? 않지 않다. 그러니까 뭐 갈수 어려운 있다라는 거예요? 거죠. 안 어려운 거예요. 갈 수 있다. 네, 갈 수 말이 있다라는 어려워요, 말이. 이야기죠. 예, 말을 제가 뭐 이상하게 했는데요. 연준 의장처럼 말씀하시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네. 사실 우리나라가 2,900포인트와도 좀 이격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에도 3,000포인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격이 여전히 지금 엄청난데. 네. 그러니 추세는 의심하지 않으나 단기적으로는 너무. 근데 바깥에서 다들 그러던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그죠. 근데 생각보다 꽤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네. 속도가 전 너무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좋을 때 신용 잔고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네. 신용 잔고가 20조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또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포모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금이 더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조정을 받을 때 대형주라든지 넘버가 찍히는 기업들이나 업종 같은 경우는 그 하반 경직이 굉장히 단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 뭐 최근에 이제 정책 테마라든지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구성을 할 때 대형주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포트의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비중 조절이라든지 포트에 대한 안정성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막이 막 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거는 개인 투자자 지수 하락의 베팅 아마 뭐 인버스나 이런 쪽으로 곧버스를 네. 좀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좀 전에 나왔던 거는 또 지주 뭐 이런 쪽으로 방산 쪽으로 신용 거래 융자까지 신용까지 써가면서 또 상방 베팅도 하고 있다. 뭐 그러니 이제 개인이라고 네. 다 같은 개인이 아니니 이런 네. 저런 이제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더 한번 우리 이 본부장님 뷰를 듣고 싶어요. 아까 삼성전자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으신데 네. 그러니 작년 7월 11일이네요. 2,896 찍었던 게
그때 삼성전자가 8만 원대였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6만도 안착을 못했다. 그 말은 역으로 이러다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 열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는 더 갈 수도 있겠다. 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반도체 쪽이라든지 네.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이나 방산이나 그동안 강했던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정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추후의 성장성과 실적을 담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적인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옮겨갈 것인지 반도체로 일부 옮겨가고 기존 주도주들이 눌림이 나왔을 때 그걸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지는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버스 쪽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인버스 같은 예. 경우는 시장이 밀릴 때 수익이 나는 예. 구조를 가지고 있는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시장의 하방에다가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뭐 방산이라든지 뭐 방산이 아니었죠. 지주사 말씀하셨죠. 지주사죠.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그쪽은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신용까지 있습니다. 쓰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주사라든지 네, 네. 지금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부각이 되고 네. 있는 뭐 증권사라든지 상법 개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올라왔었던 기업들 본회의가 연기된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용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 시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또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인버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의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버스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매매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용을 써서 지주사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올라타고 있다라는 것은 전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나는 왜 소외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3개월, 6개월 지나 보면 모두가 큰 수익을 낼 경우는 낼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배 아플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그 수익률은 어느 정도 맞춰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공격적인 스탠스를 지금 취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일부 증권주, 보험주, 금융주 흐름은 괜찮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7%가량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수주 모멘텀도 있고 뭐 이제 관세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방산 산업 자체가 네. 2021년도 전에는 수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서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 같은 작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 이후에는 수출 비중 자체가 전체 매출에서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수출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방산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 나토에서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를 3%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최근에는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GDP 대비 국방비가 5% 수준까지 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 20조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뭐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계속해서 대립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좀 보수적인 말씀 드렸다가 또 근래는 또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가치 자체가 고평가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 기업들과 PER이라든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방산주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방산주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역내에서 물량을 소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방산 쪽에 대한 생산 자체를 계속해서 해왔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차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상방은 조금 더 열려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격 매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비중을 많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방산 쪽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때는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소화할 만큼의 넘버가 추후에 찍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는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생명 같이 한번 차트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야 지금 요 증권 쪽하고 금융주 엄청난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고비에 도달한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이 본부장님 뷰가 궁금해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대선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업종이 보험을 포함한 금융 쪽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과거에도 많이 보여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대선 이후에는 내수의 활성화라든지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경기가 부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경제 자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자면 실질적으로 대선 이후에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진 않지만 이런 기업들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저는 경기에 대한 경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저 PBR 기업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 시차를 두고 나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을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와 증권주의 주가 흐름이 거의 동조화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거래대금이 많이 붙는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동조화됐었던 경우가 꽤나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증권주가 아니라 종합주가지수는 반등이 나왔지만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올라오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2,900포인트 넘었습니다. 작년에 고점을 넘어섰고요. 제가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2023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거든요. 지수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매수한 것은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증권주 이거 갖고 계신 분이나 지금 이거 진입 시점 노리시는 분들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겠다. 저는 지금
증권주 중에서 제일 그거 뭐랄까요? 탄탄한 우상향을 보인 종목이 신영증권인데 이거는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데일리나 위클리나 먼슬리 할 것 없이 참, 야, 이럴 때는 눈치 빠른 정민앵커 이거 위클리 차트인데 슬쩍 한번 보시고 어떠실래요? 위클리 차트예요. 뭐 종목 알라고 하지 마시고 증권주 중에 하나. 고민스럽죠. 예, 그러니까 화끈합니다. 미증시에 있어서 돈이 없어요. 아 미증시에 다 태워가지고 돈이 없으시다. 네. 밥 사셔야겠는데.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네요. 뭐 코스피는 2,900, 코스닥 780, 그리고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선물 시장에서 지금 2,800계약 순매수입니다. 네. 아 외국인들이 진짜 한번 작심하고 장을 땡기네요. 네. 그래요. 지금 우리 또 실시간 채팅창에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 아마 한영희 수석을 갖다가 언제 나오나 하시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워낙에 이슈가 되다 변동성이 보니까 있었죠. 변동성도 네. 크고 하니까 예. 내일 또 증시타임에서 뵙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